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한 소식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잠깐만, 이 짝도 깎아야 될 것 같고 저 짝도 깎고 돌려서 한번 깎아야겠는데. 예, 예. 아니, 기화 씨 지금 뭐 해요? 아, 잠시만요. 마무리 좀 하고요. 예. 오케이, 됐다. 어우야, 날카로운데? 지금 밴드 좀 주세요. 피나고 있는데, 예. 뭘 뭐 하긴요. 지금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 날렵하고 더 그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장으로 좀 메모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진짜 기현님 베이겠어요. 조심하세요, 예. 음영을 엄청나게 넣었더니 한 지난주보다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요. 원래 작아요. 일단 오늘 좀 뒤로 좀 가봐요. 제가 잠깐 한 발짝 뒤로 얼굴 좀 작아 보이게. 뭐 진짜는 아니지만 착시 효과를 생각하면 뭐 그거는 진짜 성공을 한 것 같네요. 네. 사실 오늘 뇌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 마침 이 착시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 얼굴이 지금 작아 보이는 게 실제로 작은 게 아니고 이 착시 효과다 지금 그런 얘기 하신 거죠? 삐졌습니다. 이게 바로 착시 현상인 거죠. 아니 근데 뇌와 착시가 연관이 있다고요? 저는 착시 현상 하면 이 잘못 봤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이런 거로 생각을 했는데 착시 현상을 뇌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니 저의 학구열이 한 번 더 싹 불타오릅니다. 솔빈 씨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착시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착시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수리 마수리 예술이다. 아브라카다브라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우리 뇌가 능동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에 따라서 그 해석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망막세포가 어떻게 정보를 읽어드리는가 하는 물리적인 구조와 연관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실제인가 아닌가라는 거죠.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뇌 시리즈 4번째 시간 책임져 주실 분 모셨습니다. 백세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에서 인지지능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백세범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은 착시라고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착시 저는 아까 오프닝 하면서 떠올린 건데 좌우에 키가 크신 우리 기환님 사이에 서 있으니까 마치 제가 작아 보이는 착시? 죄송한데 그거는 착시 팩트예요. 맞아요? 착시죠. 착시가 원래 아니고. 큽니다. 원래 편견. 자, 일단 끝나고 저 신체 검사 진행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착시. 저는 이제 일산 쪽을 좀 많이 다니는데 그 자유로 타고 가다 보면 자유로 귀신. 그거 많이 보셨죠? 저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착시인지 진짜 정말 귀신인지는 저도 긴가민가 하긴 한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착시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트리가트 있잖아요. 뭔가 트리가트. 이게 실제로 보면 평면인데 입체처럼 보이는 그림 같은 거 그런 거 생각이 나요. 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요. 네. 우선은 착시라는 현상에 대한 원리를 가장 좀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화면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원. 그죠. 예. 점이 이게 원으로. 원과 같은 형태가 뭔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빠르게 계속 돌아가는데요. 예. 그렇다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어느 시계 쪽인가요? 저도 시계방. 전 반시계 방향으로 보이는데요? 진짜? 네. 저기 어떻게 반시계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보여요? 아니, 저기 어떻게 반시계로 보여요? 누가 봐도 반시계인데? 정답이 뭐예요? 교수님 뭐예요? 네, 참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요. 조금 어리둥절한 상황이죠. 같은 내용을 보고서 지금 굉장히 다른 내용을 해석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화면에서는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수많은 점들이 원형의 모양으로 계속 무작위적으로 흩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번엔 좀 더 재미있는 걸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정신을 집중하고 여러분 보시는 화면의 운동 방향을 바꿔보세요. 바뀌었어요. 네?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요. 반시계로. 난 그대로인데? 원래 보셨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집중해서 돌아가도록 의도해보세요. 아이, 잠깐만. 교수님 잠시만요. 교수님 좀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실제로는 운동 방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는 회전을 해야 되니까 어느 한쪽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보고 있다가 반대쪽 방향 운동도 사실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바꾸면 그게 바뀌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결론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부족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 뇌가 능동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에 따라서 그 해석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의지. 그러니까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저희 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도록 작용을 했다는 거네요. 아니 근데 제가 남의 뇌도 아니고 내 뇌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뇌가 우리를 속인다고 하면 인류가 정말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뇌가 우리를 속이는 그런 것 때문에 위험에 좀 처한 상황도 있었을 것 같아요. 뇌가 그렇게 작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교수님?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착시는 뇌가 착각하는 장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 뇌가 그런 식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네. 결국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어진 시각 자극을 정보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시각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는 환경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의 뇌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효율적인 해석을 하도록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뇌가 저를 속이는 게 뭐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의 예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화면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이번에도 혹시 점을 흩뿌려 놓은 걸까요? 이거 누가 저기 알아볼 수 서해하다가 있어요? 장난한 것 같은데요. 예. 와. 예, 한 번에 알아보시기가 좀 힘들죠? 네. 제가 그러면 힌트를 한 가지만 드릴게요. 점박이 무늬 달마시안. 예? 이제 뭐가 보이시나요? 오, 달마시안 강아지. 네, 저기 멍멍이가 있어요. 보인다. 저기 오른쪽에. 오, 진짜 보인다, 보인다. 어디요? 화면 오른쪽에. 아, 약간 숙이고 있는 강아지. 그러네. 보인다. 예, 보여요. 예, 화면은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제가 달마시안 강아지라고 키워드를 드리는 순간 갑자기 뭔가 보이시게 됐죠. 네. 이게 착시에 숨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나 경험, 상식 등을 동원해서 무엇인가를 예측하고 기대하고 봐서 정보를 재구성해낸다. 이것이 착시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뇌에서는 정보가 어떤 식으로 처리될까요? 시각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까요? 우선은 눈을 통해서 외부, 바깥의 사물을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망막에서 빛 정보가 뉴런의 전기적인 신호로 전달되고 이것이 시상을 거쳐서 우리의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시각 피질이라는 부분까지 전달되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경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전문 용어로는 바텀업 경로라고 하고요. 바텀업. 네, 이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를 정말로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정보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경로이고요. 네. 자, 문제는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뇌는 시각 정보를 판단할 때 이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되는데요. 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탑다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작용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 혹은 기억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현재 보이는 정보가 이렇게 보일 리가 없어, 또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워라고 재구성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역으로. 네, 그래서 바텀업이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정보와 탑다운이라고 하는 우리 뇌 내에서의 정보의 재구성, 이 두 가지를 잘 버무려서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내는 것이 인지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 맞아요. 하는데 그러네요. 오늘 뭐 그거를 정말 와닿는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말에도 과학이 숨어져 있네요. 맞아요. 그런데요, 교수님, 이게 착시 같은 현상이 시각 정보에만 한정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감각들도 많잖아요. 청각이라든지 뭐 미각이라든지. 예.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 아까 달마시안 얘기하셨을 때 멍멍 소리도 들렸거든요. 이거 환청 이런 것도 약간 좀 뭐 착시처럼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거는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논문 결과인데요. 아주 단순한, 정말로 간단한 실험이에요. 실험자는 어두운 방에서 플래시 빛이 몇 번 깜빡거렸는가를 맞추면 되는 그런 실험입니다. 자, 빛자극만 주고 한 번 깜빡, 두 번 깜빡 이렇게 줬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든 피실험자들이 잘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빛자극을 주면서 동시에 그것과 비슷하게 연관되는 소리 자극을 같이 줍니다. 깜빡할 때 삑 하는 식으로, 깜빡 하면 삑삑 하는 식으로. 자, 이렇게 설계를 해주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빛을 한 번만 깜빡거리는데 소리 자극을 삑삑 두 번을 줬어요. 네. 자, 어떻게 사람들이 답을 했을까요? 소리를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놀랍게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빛이 분명히 한 번 깜빡였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깜빡거렸다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정말로 빛이 두 번 깜빡거렸다고 믿어요. 네, 이것이 실험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자, 그럼 결국 이건 무슨 뜻일까요? 두 감각기관이 서로 섞여가지고 서로를 혼란을 주는 거 아닐까요? 예, 소리 자극이 빛 정보, 시각 정보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예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니 그냥 빛을 보고 답하면 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의도치 않게 소리 정보에 따라, 청각 정보에 따라서 시각 정보의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죠. 정말로 능동적으로 청각 정보가 시각 정보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굉장히 재미있는 예시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예.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되는 예시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집중해서 잘 보시죠. 네. 바. 자, 어떻게 들리셨어요? 어떤 발음으로 들리셨어요? 따따따. 네, 따따따. 네, 다다다로 들리시죠? 예. 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눈을 가리고, 눈을 감고 소리만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 바. 네, 이번엔 어떻게 들리셨어요? 바가 들렸어요. 바가 들리는데? 네. 바라고 들리셨죠? 네. 네. 뭐지? 실제로 두 번의 소리는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똑같은 발음이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시각적으로 이 화면을 보시느냐 안 보시느냐에 따라서 청각적인 해석을 다르게 하신 거예요. 와. 네. 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소름 너무 돋았어요. 신기하다. 진짜 깜짝 놀랐네. 근데 저 화면에 있는 사람이 입을 안 붙이길래 당연히 바 발음이 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입이 떨어지는 다다다라고 연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진 않았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느꼈나 봐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의식 중에 청각 정보와 시각 정보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하신 거예요. 사실 보셨던 자료 화면은 의도적으로 입 모양과 소리가 다르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는 바바바의 발음을 내면서 입 모양은 다다다의 모양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부지불식간에 입 모양이 저렇다, 그런데 소리는 이렇다, 중간에 뇌에서 막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서 속았네요. 진짜 재밌다. 속았다. 재밌어, 근데. 네. 그래서 결론은 확실하게 입 모양이 다다다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 다다다가 맞을 거야라고 해석을 하신 것이죠.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시각 정보를 차단했기 때문에 오직 청각 정보만 가지고 이건 바바바라고 들리는 소리구나라고 옳게 판단을 하셨던 거죠. 이 예시는 시각 정보가 청각 정보의 해석에
영향을 미쳐서 그 네. 결과를 바꿔버린 반대되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재밌습니다. 신기하다. 예.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또 착시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착시들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네. 분 준비됐죠? 아, 당연하죠. 네. 진행시켜주세요. 예. 지금까지는요,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착시라는 것의 본질적인 성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착시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착시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뭐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예시도 보면 이제 점으로 돼 있는 거, 뭐 선으로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아니면 좀 이제 입체적으로 돼 있는 착시 그림들 맞아요. 이런 게 좀 떠오르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시회 같은 거 해서 가서 사진도 막 찍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의 뇌신경 회로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가, 그 물리적인 구조와 관련되는 조금은 단순해 보이는 착시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시 그림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네. 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 영역이 있습니다. 네. 어디가 더 밝게 보이시나요? 밝게 보이는 거예요? 네. 당연히 당연히 B죠. B 아니에요? B. 네. 정상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당연히 B라는 영역이 조금 더 밝아 보여야 되거든요. 명도가 더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판단을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에? 어? 잠깐만요. A와 B는 전혀 변화 없이 옆에 제가 방해되는 부분들을 좀 가려봤어요. 오. 아니 지금 B 쪽에 색칠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에? 네, 그림이고요. 여기에서 잠깐만요. 정확하게 똑같은 그림을 옆을 가려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 착시를 보고서 내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달라 보이는데 너무 예,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한참 네.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1800년대 중반부터 알려져 있는 마흐 밴드라고 하는 단순한 착시인데요. 네.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라데이션. 네, 흰 부분이 있고 검은 부분이 있고 그 중간에 서서히 밝기가 변해가는데 네. 자세히 보시게 되면 흰 영역이 시작되는 끝나는 부분, 검은 영역이 끝나는 부분에 하얀 줄, 검은 줄이 하나씩 보이실 겁니다. 네. 오,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윗부분의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렇게 부드럽게 일정하게 변화하는 그런 그림인데 사람의 뇌는 우리의 시각기관은 저기에 뭔가 삐쭉 흰 선이 하나 더 있고 검은 선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경계면을 좀 더 도드라지게 보게 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와. 자, 이 부분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는데요. 허무하게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첫 번째 단계인 망막세포가 어떻게 정보를 읽어드리는가 하는 물리적인 구조와 연관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망막세포는 네. 어느 한 점의 절대적인 값을 읽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지점의 그 값, 정보와 그 주변의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한꺼번에 읽어드려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검은 영역을 보시게 되면 중심부와 주변부가 모두 다 똑같이 검은 영역에 걸쳐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값을 읽어드린 다음에 왼쪽으로 옮겨가서 약간 하얀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옮겨가서 값을 읽어보게 되면 중심부의 값은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주변부의 값이 약간 밝아졌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변부가 조금 더 밝으니 가운데 부분을 좀 더 어둡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다. 네. 그냥 보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슷한 원리로 또 이런 착시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보이시죠? 저 가운데 점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지금 계속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저만 그렇게 네. 보는 거 아니죠? 네네네. 뭔가 네. 이제 흰색 줄 안에 그렇죠. 그 겹치는 교차로 네. 부분에. 이것도 역시 굉장히 오래된 헤르만 그리드라고 알려져 있는 착시인데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중심부가 상대적으로 더 어둡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값을 항상 비교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요. 와,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감탄을 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녹화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네네. 신기해. 네. 와. 자, 그렇다면 이런 작용이 왜 필요할까요? 이런 복잡한 과정을 왜 거쳐야 하는 걸까요? 생존. 네. 이런 예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고양인데요? 자, 네. 귀여운 고양이죠.
저희가 사물을 볼 때는요, 상당히 다양한 조명 아래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지금 보시면 왼쪽 그림은 굉장히 밝은 상태고 네. 오른쪽 그림은 좀 어둡고 대비도 좀 강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점 하나하나가 얼마나 밝고 어두운 게 중요할까요? 아니죠? 전체. 네. 그냥 똑같은 고양이구나. 이 정보가 여기선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의 값을 읽어드려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필요가 없죠. 네. 상대적인 비교만으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중심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조명 상태에서든지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을 해야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상대적인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존에 유리한 방식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네요. 마치 제가 생존을 위해서 빛나고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 빛이 있으니까 상당히 흐려 보이는데 만약 제가 무대 가운데로 가서 어두운 상황에서 빛을 홀로 받는다. 그럼 저만 빛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렇게 좋은 생존을 비유인데요. 한다. 이런 예시였네요. 예. 굉장히 설명이 잘 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제 이런 예시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설마 얘네도 같은 색인 건가요? 설마. 설마 이건 아니겠지. 네, 이건 아니겠지. 이건 좀 단순한데요. 여기 지금 작은 점이 두 군데 찍혀 있는 게 보이실 건데요. 네.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 실제 값을 비교해 보면 아래쪽에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의 하얀색 영역이 왼쪽에 점 찍혀 있는 검은색 영역보다 더 어둡습니다. 네. 네, 오른쪽에 그림자가 져 있기 때문이죠. 네. 만약에 우리가 절대적인 값을 읽어서 밝기를 판단한다고 하면 오른쪽 하얀 부분을 하얀 부분이라고 볼 수 없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상대적인 차이를 읽어드려서 판단하기 때문에 흰색, 검은색이 반복되고 있어요라고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오른쪽에는 그림자가 지어서 조금 더 어둡게 보이네요라고 아무런 문제 없이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작용같이 보여도 이 작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만 그림자가 지거나 조명 상태가 바뀌어도 해석을 할 수 없게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어떡하죠? 저 오늘 자꾸 이제 여러 예시를 보여주고 계신데 제 눈을 못 믿겠어요. 저도요. 그러니까요. 저 라식했는데. 라식의 부작용이에요. 자꾸 확인을 하게 되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좀 알아봤으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우리의 기대나 예측이 해석을 바꾸는 예시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낙타? 어떤 그림 낙타인데요? 보이시죠? 예. 사막의 낙타. 낙타,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검정색 부분은 낙타가 아닙니다. 에? 네. 검정색 아래 부분은 그림자가 진짜 낙타네요. 저 하얀 애들이. 그렇습니다. 낙타라고 생각하신 부분은 실제로는 낙타의 그림자고요.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사막에서 낙타들이 지나가는데 태양빛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비쳐서 그림자가 위로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대박. 와, 설명 안 해주셨으면 전 죽어도 몰라요. 카메라로 얘기하면 드론샷이네, 드론샷. 그죠? 네. 여기에 굉장히 우리 착시를 일으켜야 하는, 착시가 필요한, 혹은 착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다 들어있는데요. 네. 자, 우리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화면을 보시고 내가 익숙한 사막, 그리고 낙타는 사막하고 연관이 있죠. 그러다 보니 낙타 모양이 보이니 그냥 보이는 검은 물체들이 낙타라고 재빠르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특이한 상황에서는 실제와는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지점을 착시다라고 하고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와,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착시를 경험하고 나도 모르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세요. 어머. 착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착시 아닙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 앞에서 보셨던 수많은 예와 같이 정보가 약간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할 때는 우리는 빠른 판단을 위해서 우리의 상식과 기억을 동원하고 예측과 기대를 통해서 빠른 해석을
효과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식을 취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이 착시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와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예시를 딱 이렇게 시청각자로 딱 해주시니까 집중이 더 잘 되네요. 예, 좋습니다. 이번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 잘 알고 계시는 착시의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원리를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거 네, 있어요.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한동안 네. 저희 회사에서 논란이 됐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게 약간 파란색이랑 어두운 색, 뭐 검정색 줄 이렇게 보이는데 아예 다른 색깔로 보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저게 파란색이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저는 흰색이랑 금색으로 보이는데. 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 예. 네, 우리 모두 같은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흰색, 금색으로 보이거든요. 오, 예. 진짜요?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고 사람들이 네. 이거를 신기해했는데 정작 이게 어떤 일인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네.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선 무엇을 조사해봤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럼 흰색, 금색 또는 청색, 검정색으로 느끼는가 아니면 정말 또 완전히 다른 색깔로 느끼는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멋대로 정말 제각각의 색깔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네, 둘 중에 한 가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게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밝기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이 사진을 조작해서 조금 더 밝기를 밝게 만들어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흰색, 금색이라고 답을 합니다. 청색, 검정으로 보던 사람도 이 사진을 조금만 밝게 만들어주면 흰색, 금색으로 대답을 하고요. 반대로 이 사진을 조금만 어둡게 만들어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청색, 검정색으로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게 색상의 문제가 아니라 밝기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발견을 하게 됐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흰색, 금색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청색, 검정색으로 판단을 하는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게 굉장히 어두운 조명 아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원래의 색상은 좀 더 밝아야겠네라고 재보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까 밝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흰색, 금색. 네. 이 되는 거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이거는 굉장히 밝은 조명 아래 있어서 실제 색상은 좀 더 어둡게 보여야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농담으로 뭐 세상을 밝게 보느냐 어둡게 보느냐 문제일 네.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반대로 보정을 하게 돼서 검정색, 파란색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모니터의 밝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 사진을 보고 밝다고 느끼는지 어둡다고 느끼는지에 따라서 색상을 알아서 보정해서 봐버리는 거였네요. 우리 뇌는 회전을 해야 되니까 어느 한쪽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착시는 뇌가 착각하는 장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정보를 재구성해낸다. 이것이 착시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정말로 능동적으로 청각 정보가 시각 정보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생존에 유리한 방식이 되는 거죠.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뇌 시리즈 4번째 시간 뇌의 착각, 착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강연을 열심히 해주셨다면 들으면서 저희가 퐁퐁퐁 솟아났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기환 씨, 솔빈 씨 두 분 준비됐죠?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마구마구 질문 던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자, 교수님께서 이제 착시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착시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저희 죽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우리가 사실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예시같이 애매한 상황에서 빨리 판단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험을 회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고 세세한 판단보다는 효율적으로 빨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위험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셨던 색상의 항상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의 색깔을 보고 우리가 뭐 어떤 과일이다 판단하고요. 이게 위험한 음식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명 상태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착시가 반드시 필요하고 착시라는 것이 존재해야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귤 같은 걸 먹을 때 같은 귤이어도 누구는 조금 더 시게 느낄 수 있고 누구는 이 정도면 뭐 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예. 양치하고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양치한 직후에 먹으면 먹을 수 있고. 자, 규현 씨 경고. 경고이래. 네. 이 시각적인 감각이 저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면 착시도 그렇지 않을까 네. 싶은데 어때요? 교수님? 그 부분의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정성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이라면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조금씩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착시를 본다 혹은 보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뇌신경 회로가 정상 범위 내에서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개인의 다양성, 약간 통계적인 다양성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착시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착시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착시라는 게 결국에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지식이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아직 적은 아기들의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일어날까요? 예, 뇌과학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주셨는데요. 해볼까요? 네. 착시 종류 중에서 아까처럼 그냥 구조에 의해서 일어나는 착시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나 기억에 의존하는 종류의 착시인 경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과 아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의 결과가 다릅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선천적인 백내장을 갖고 있는 어떤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아이를 정상적으로 빨리 수술을 해서 시각을 회복시키면 그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인지하는 것과 같이 착시도 보고 여러 가지 능동적인 작용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그 수술의 시기가 아주 약간만 늦어져도 정상적인 시각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어서 나중에 백내장 수술을 해서 시각은 정확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뇌에서 일어나는 시각 인지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발달 단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시각 정보와 뇌 내에서의 발달 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우리가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부르는 그 시기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알려져 있고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예. 결국 이 생존을 위해서는 이 발달이 잘 돼야지 착시까지 잘 일어나서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똑같은 소개팅녀를 자연광 밑에서 볼 때랑 분명히 다른 조명인 건 알겠는데 같은 사람인데 느낌이 달라요. 호감도가. 교수님 이것도 뭐 그거는- 착시랑 관련 있어요? 본인의 상태라든지 심리적 요인이 있겠지만 착시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명 상태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물건을 파는 상점에서 어떤 조명을 쓰는지를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특수한 조명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정육점 고기를 파는 집에서는 네. 고기가 신선해 보이기 위해서 약간 붉은색의 조명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문현답을 해주셨네. 예. 감사합니다. 자. 저 그럼 연애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라는 게 생기잖아요. 콩깍지가 사실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효율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 중에 필요한 정보들만 우리가 가져가서 뇌에서 판단을 한다. 그럼 한 사람을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부분, 눈이 예쁘네, 손이 예쁘네, 키가 크네 이런 정보들만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은 그냥 다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콩깍지라는 착시로 나타나는 걸까요? 지금 네. 갑자기 두 분이 연애 상담을 자, 지금 시작을 했는데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저희 과학으로 본 세상 씁니다. 예, 교수님 그래서 답변해 주셔야 돼요. 예, 이건 워낙에 심리학에서 굉장히 복잡한 주제이고 문제라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선택적인 정보의 사용. 우리가 아까 중요한 정보는 취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일부러 무시하는 기작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좋게 보겠다, 나쁘게 보겠다 마음 먹으면 아마도 그것이 시각적인 정보 처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선택적인 정보의 사용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사실은 그 소개팅 얘기를 왜 꺼냈냐면 네. 사실 그 얼마 전에 이제 인천에서 그 소개팅을 했는데 그 지하철 타고 갔는데 인천 그 지하철 2호선이 있어요. 그 검단 방향에서 그 경인 나라밖에 딱 넘어와가지고 다시 그 지하차도 들어가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저는 이렇게 막 경사가 저 있다고 해서 되게 막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 좀 들었는데 진짜요? 실제로는 경사도가 3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3도? 3도면 그럼 되게 미미한 거거든요. 거의 뭐 근데 그냥 편지. 롤러코스터 같았다고요? 그렇죠. 근데 타보면은 그게 진짜 느낌이 그렇게 들거든요. 왜 그럴까요? 무슨 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예, 그런 예시들이 종종 있는데요. 보통은 3차원적인 정보, 거리라든지 깊이라는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네.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말씀하셨던 예시는 사실은 주변 상황을 보고 그 대상을 보고 거리와 길이 등을 판단해야 되는데 주변의 어떤 배경들이 정확한 거리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이제 그런 배경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굉장히 짧게 보여서 이 짧은 거리 동안 굉장히 높은 곳을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제주도 도깨비도로 뭐 이런 것도 비슷한 네, 얘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엄살 떠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진짜. 진짜였네요. 진짜. 자, 그러면은 요건 어떨까요? 이것도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너무 오늘 제 개인적인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저희 어머니가 맨날 집에서 야, 기환아, 그 저기 그 간장통 뭐 김치통 저기 꺼내와봐 이러면 저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똑같은 데를 보고 있는데 어디요, 엄마? 근데 엄마는 아유, 나와 이놈 자식아 하면서 엄마가 직접 결국엔 꺼내시거든요. 제 눈은 안 보이는데 엄마 눈에는 보인다. 이것도 착시입니까? 예, 확실하게 답을 그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착시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을 것 같고 평소에 집안일을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착시라고 변명하지 마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기환 씨 어머니 잘 도와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궁금한 거 동양인과 서양인 나이 좀 구분을 잘 못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또 하나가 서양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동양인이 같은 나이여도 조금 더 어려 보인다. 맞아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것도 약간의 뭐 구조적인 어떤 건지 아니면 착시와 관련이 돼 있는 건지 궁금해요. 예, 착시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전반적인 시각 인지에 관련되는 원리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억이나 어떤 상식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아까 정보를 재구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굉장히 익숙한 대상일 경우에는 우리의 기억에 의존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판단을 좀 더 쉽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외국인의 얼굴같이 평소에 익숙하게 보지 않던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이나 상식을 동원해서 그 대상을 판단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나이 판단 같은 게 외국인의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 생활할 때 그래서 좀 이득을 본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어리게 봐줘가지고요. 어리게, 네. 예. 내용에 관련된 착시의 원리를 또 하나 보여주는 예시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자, 왼쪽 두 개의 사진은 둘 다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죠. 얼핏 보셨을 때. 그냥 네. 뒤집어져 있는 것만. 네. 근데 그것을 뒤집어서 오른쪽처럼 놓게 되면 둘 중에 한 사진은 굉장히 이상하게 보실 겁니다. 세 번째 사진. 예. 눈과 입이 거꾸로 뒤집혀 있는 그런 경우죠. 네. 와. 이게 대처 수상의 얼굴을 사용한 연구 결과에서 대처 이펙트라고 불리는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자, 우리가 얼굴을 인지할 때는 어디를 어떻게 어떤 요소를 인지하는지 사실은 이전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얼굴, 오른쪽처럼 정상적인 얼굴의 형태를 볼 때는 눈, 코, 입의 요소들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전체적인 얼굴의 윤곽과 연결시켜서 전체적인 윤곽을 한꺼번에 판단한다. 그런데 왼쪽과 같이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가 평소에 잘 볼 수 없는 뒤집힌 상황이 되면 여기서는 무엇을 보는가 하는 점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얼굴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본다. 다시 말해서 눈이 정상적인 형태인가 입이 정상적인 형태인가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분명히 이상하게 서로 얽혀있는 모양새인데도 불구하고 눈의 모양, 입의 모양이 정상적이니까 왼쪽의 그림은 둘 다 이상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 인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작용도
뜯어보면 과학적인 원리들이 많이 숨어 있고 결국 그것을 하나하나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이해하게 되는가를 비로소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착시에 대한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정말 착시를 이용한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네. 생각이 나는 게 시작할 때 우리 기환 씨가 열심히 이제 쉐딩 했잖아요. 네.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은 쉐딩이 필수고 그쵸. 또 그거 외에도 패션에서 좀 키가 더 커 보이고 싶다, 날씬해 보이고 싶다 하면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가면 또 맞아요. 있고 요것도 착시랑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우리의 생활 속에 녹아있는 착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인식을 하고 아마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건축물 등에서 이런 착시를 활용한 예시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똑같은 건축물인데 실제보다 좀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답답하지 않고 시원해 보이고 네. 뭔가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은 착시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건축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생활 속에 실제 응용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보행자 도로에서 건널목을 착시를 이용해서 설계한 외국의 경우인데요. 네. 네, 어떻게 보이시나요? 굉장히 입체처럼 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횡단보도가 우와. 입체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죠? 오, 예. 네. 네. 그러면 너무 차가 신기하다. 어떻게 할까요? 멈추죠. 일단 멈추죠. 네.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차들이 좀 더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멈추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디자인입니다. 저거 처음에 보고 아이디어 진짜 좋다 생각했어요. 진짜요. 너무 똑똑하다. 예. 저것도 착시.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착시지만 입체감, 거리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장애물이 있다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서 운전자가 정지하게 만드는 그런 간단한 재미있는 예시죠. 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예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아, 네, 글자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네.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평소에 아무리 난폭 운전, 과속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도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동적으로 멈추게 되겠죠. 네. 그래서 착시가 그냥 재밌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말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최근에 인공지능 AI 분야가 정말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정말 핫하고 그리고 가상현실 메타버스도 대세인데 이것도 역시나 착시와 또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가 아닌데 정말 실제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를 그런 식으로 속일 수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네, 예전에 영화에서도 많이 다루어졌고 인지과학과 또 철학에서조차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통 속의 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실제로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실제인가 아닌가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굉장히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고 뇌에 대해서 주는 정보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런데 제가 죽어서 뇌만 이렇게 살아서 꺼냈습니다. 그래서 통 속에 저렇게 뇌를 집어넣어 주고서 살아있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는 여기에 여러 가지 전극을 꼽아서 마치 우리가 실제로 생생하게 어떤 현실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감각 정보들을 뇌에다가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자, 그렇다면 나는 내가 통 속의 뇌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느끼고 있는 가상의 정보들이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 가상현실을 살고 있다고 느낄 것인가? 와. 영화 매트릭스에서 좀 오래된 영화지만 네. 나왔던 주제죠. 네, 어떨 것 같으세요? 구별이 가능할까요? 사실 지금 제가 통 속에 뇌가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자극들이 저한테 뇌의 전파로서 주어진 거고. 그렇죠. 그럼 정말 알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정말로 우리 뇌에 주어지는 감각 정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정말로 이것이 정말 현실인가? 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외부의 사물을 느끼고 세상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감각 정보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감각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고 그 정보를 완전히 컨트롤하게 되면 가상현실과 실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뇌 연구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의 감각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이 부분을 명쾌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상현실이 어떻게 보면 착시에 있어서 최종 끝판왕? 그렇네요. 네.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완벽한 착시,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미각, 청각, 모든 감각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주어진 정보를 가짜라고 느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게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 이 착시라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할 수 없으면 어쩌겠어요. 즐겨야죠. 즐겨야죠. 맞아요. 오늘 정말 제대로 배웠습니다. 예, 착시 정말 얘기 듣다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뇌인지 과학자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착시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신 현상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그렇게 되게 지나쳤던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착시라는 현상을 본질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뇌가 오랜 세월 동안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말 능동적으로 작동하게,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아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재미있는 부분에 출발해서 그 기초적인 원리에 대한 조금 깊은 더 이해를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뇌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연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뇌의 착각, 착시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평소에도 열정이 넘치는 분들인데 오늘 대단했어요. 어땠어요? 그 개인적으로 제가 집중할 때 나오는 버릇 중에 하나가 입을 저도 모르게 벌리게 되는데 계속 입을 벌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악관절이 좀 아파요. 어떻게 해요? 끝나고 좀 병원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교수님 정말 유익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소민 씨는 소민 어떠셨어요? 네. 저는 교수님께서 정말 교수님이 맞는지 계속 의심을 하면서 봤어요. 이제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제 뇌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계속 의심하는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이만큼 재밌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정말 즐거웠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익숙할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내면을 들여다봐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시간이 순삭한다고 하잖아요. 네. 금방 흘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이야기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